안녕하세요. 세이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5월에 어떤 책을 읽으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구독 서비스를 거의 한 3년째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 책 구독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꽤 오랫동안 리디셀렉트를 이용하다가 요새는 메뚜기처럼 매달 어떤 책이 서비스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때그때 구독 서비스를 옮겨가면서 쓰고 있어요. 3월에는 밀리의 서재를 구독했었고 4월부터는 예스24 북클럽을 쓰고 있는데 예스24 북클럽이랑 리디셀렉트 보면 월말에 그 다음 달에 서비스를 책들을 항상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디를 구독할지 결정을 하려고요. 저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부터 책을 덜 사긴 하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좋은 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돈을 좀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또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최근에 그렇게 책을 사는 걸 줄이다 보니까 읽는 책만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서비스 되는 도서의 종류가 아무래도 비슷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사고 말았을 책들을 구독 서비스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서 계속 읽기를 미루게 된다든지 구독 서비스 안에 있는 책만 읽다 보니까 좀 내 취향의 풀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월에는 구독 서비스도 보면서 또 제가 사려고 넣어놨던 책 중에 몇 권을 같이 구입하면서 책을 좀 다양하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제 컴퓨터 화면이고요. 일단 리디 셀렉트랑 S24 북클럽 들어가서 어떤 책이 5월에 서비스 되는지 보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이 더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미리부터 볼까요? 미리 보는 5월 업데이트. 이렇게 뭔가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 표지가 보이게 전면으로 배치를 하고 그 밑에 이거 읽고 싶었던 책인데 그리고 밑에 가면 이렇게 날짜별로 어떤 책이 업데이트 되는지가 일정이 나오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책에 링크가 하나도 없어서 제목만 보고는 어떤 책인지 알 수 없다는 점. 내가 봐야지 생각했던 책이 아니면 어떤 책인지 알 길이 없고 그래서 눈길이 덜 간다는 점?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기나긴 이별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게 새로 들어오네요. SF이 좋은 거 이제 알았다니. 이것도 읽고 싶었던 책인데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서비스 통해서 이용하는 편이죠. 제가 구픽이라는 이 출판사를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 이 출판사가 1인 출판사거든요. 그런데 보면 활동량이라고 해야 되지? 작업량이 1인 출판사임을 생각했을 때 꽤 많은 편이고 책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주로 SF 위주로 내고 있는데 그게 제 취향인 작품이 많아서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출판사예요. 이거는 이제 구픽 콤팩트 에세이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 SF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고 이제 한국의 SF 붐이 일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매니아층은 항상 있었던 것 같고 미국이나 영국 쪽 SF를 주로 읽었었는데 이렇게 SF를 소개하는 에세이 형식에 가까운 책들도 많이 나와서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엄격하고 어려운 계보와 개념 없이 SF를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가득하다. 목차를 보면 그래서 SF를 쉽게 소개해주고 어떤 SF가 재밌는지 이런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쓰고 있는 책 같아요.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이에요. 아마 장바구니에 있었던 책 같은데 아니면 보관함에나 요 책이 재밌어 보이고 SF 이 좋은 거 이제 알았더니 순정 만화에서 SF의 계보를 찾다. 이거는 제가 이미 읽은 책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순정 만화라고 하면 되게 만화 중에서도 더 하위의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순정 만화를 정말 좋아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일 때부터 그런 파티 윙크 같은 그런 온갖 만화 잡지를 보면서 자라온 사람이거든요. 물론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많지만 분명 그 중에서도 정말 주옥 같은 작품이 많은데 특히 여성이 읽는 작품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취급을 받는 게 마음에 안 들죠. 이는 읽은 책이니까 지나가고 책의 가치다. 이 책도
여기 아까 메인 페이지에 있었던 건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 구픽에서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네. 또 구픽에서 나온 책이고 이건 엔솔러지네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의 작가들이 각자 개별적인 이야기를 써서 만든 작품집, 선집이라고 하면 좀 어울릴까요? 책과 서점이라는 주제로 쓴 소설집이네요. 네, 이것도 재밌어 보여서 한번 읽고 싶었던 책이었어요. 딱히 그거 말고는 끌리는 책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그 구픽 출판사에서 나왔던 SF 엔솔로지랑 SF 에세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S24 북클럽 도서를 볼까요? 아, 그리고 제가 4월에 북클럽에서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밀리에서 S24로 갈아탔던 건데 여러 책이 있긴 했는데 가장 읽고 싶었던 책이 바로 이 책, 활활발발이라고 해서 젊은 여성 작가들 이길보라, 이슬아, 하미나 이런 작가들이 어딘 글방이라는 곳에서 글쓰기를 배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 어딘 글방의 선생님이 어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슬아 작가의 에세이 같은 거 볼 때 글방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길래 이 글방은 대체 어떤 글방이길래 이렇게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미고 출판사에서 어딘 작가님의 책을 냈더라고요. 이 책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 글방은 대체 뭐 하는 글방이고 뭘 가르칠까? 얼마나 신묘한 곳일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읽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 더 6원을 만난 세계 이 책의 부제가 장애 해방 열사 죽어서도 여기 머무는 자인데 최근에 한국에서 장애인 지하철 시위로 굉장히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장애인 지하철 시위가 뭐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서도 20년 넘게 시위가 있어 왔고 이 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부터 장애인 운동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책이고 그리고 특별히 8명의 장애 해방 열사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이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투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표지가 좀 인상적인데 은유 작가님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많이 떠올리기도 했는데 거기에도 고등학생이 썼던 일기였는지 그런 노트를 이 표지에 만들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책에도 실제 장애 해방 열사가 썼던 그런 노트를 표지로 옮겨다가 썼는데 이게 되게 강렬하고 인상적이어서 한번 읽어봐야지 했던 책이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 지금처럼 이동권이라는 말 자체가 잘 화두에 오르지도 않고 그냥 장애인은 집이나 시설에 있는 게 당연하고 대우해 주지 않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까지 다 담고 있어서 투쟁이 단순히 하루 이틀에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런 수십 년의 역사와 투쟁의 시간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24 북클럽의 아쉬운 점은 그 리뷰가 없다는 점이에요. 리디 셀렉트는 리뷰를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뭘 재밌게 봤고 어디가 별로였는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책을 읽기 전에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4월에 이 유언을 만난 세계와 어딘 작가님의 활활발발이라는 책이 읽고 싶어서 4월에는 예스24 북클럽을 가입했었고 그리고 이제 5월 거를 봐야겠죠. 5월에 뭐가 나오는지. 여기는 이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서 약간 메인이 되는 도서들이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업데이트된 도서들이 있는데 재밌어 보이는 책은 바로 클릭해서 도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이거 이미 읽은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상대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는 여성의 질병, 그 중에서도 우울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읽어볼만 하고요. 이상한 정상가족. 이것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책이에요.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런 책을 읽고 더 공부해보고 싶다, 더 알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이상한 정상가족 읽어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경제 이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부동산 이런 이야기가 좀 많고 민주주의 공부 이것도 조금 눈에 밟혔던 책인데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제 곧
새로운 대통령이 올 거고 선거만이 아니라 정치 전반을 생각했을 때 엄청 치열하고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요즘에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정치에 관해서 조금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차였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이 전 지구적으로 부상하는 이런 때에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가 전체적인 이야기 같고 포퓰리즘, 공민, 언론 등 민주주의 기본 개념을 알려주고 또 거기에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줄글에 가까운 주제들 민주주의가 어떻게 오용되거나 강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일러주는 책인 것 같네요. 그리고 메이커스 랩. 이 책은 들어본 적은 없는 책인데 연필? 연필이 뭔가 문구와 관련된 건가 싶어서 관심이 갔고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작품이라는 게 그냥 미술 작품만이 아니라 영화, IT 디자인, 미술관, 테슬라 전기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50여 명의 작업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창작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재밌어 보이는 책이네요. 아무튼 시리즈 책이 2권 들어왔고 그리고 유유출판사 책이 2권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 책, 일기 쓰는 법, 매일 쓰는 사람으로 성찰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제가 최근에 기록하는 이야기를 자주 올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 책에 그런 글귀가 있다고. 뭐 일기를 쓰는 게 마음의 맷집을 길러주는 행위와 같다고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일기를 뭘로 쓰는지 처음에는 그런 방법론 같은 걸 알려주고 이제 왜 쓸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기의 효용성이나 우리가 쓰기에 부여하는 의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기를 다르게 쓰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셔가지고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5월 북클럽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SF 연대기. 이것도 SF 개괄서에 가까운데 표지만 봐도 뭔가 약간 픽토그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SF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다뤄왔는지를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목차를 보면 이제 SF의 정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해놨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 작가들 SF가 태동하던 시기 작가들이 몇 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시간 순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다뤘는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그리고 더 우주로 확장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시대별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아예 초심자보다는 SF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해외 SF도 많이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저는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책인데 이 책도 들어왔네요. 네, 이렇게 5월 도서를 다 봤는데 제가 읽고 싶어하는 책이 예스24 북클럽에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5월에도 예스24 북클럽을 구독하면서 책을 읽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책을 몇 권 더 사서 저의 관심사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정리를 조금 해놓긴 했는데 284만 9,640원치 들어있네요, 장바구니에.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계획했을 때 어떤 책을 살까 하고 한 번 더 둘러보긴 했는데 일단 사야겠다고 결심한 책은 요 스타니스와프 램 선집 미음사에서 새로 나온 책 시리즈고 솔라리스, 우주 순양함 무적호, 이온 티히의 우주일지 이렇게 3권이 한꺼번에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은 사실 사는 데에는 별 고민이 없었어요. 사는 건 무조건 사는 건데 이제 종이책으로 사냐 이북으로 사냐 그 문제였거든요. 그 3권이 있는데 제가 지금 요 현대문학에서 나온 스타니스와프 램의 단편선을 먼저 읽고 있거든요. 한 10년 전? 10년도 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작가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스타니스와프 램의 작품이 다 절판이 됐었어요. 막 이제 이 램이라는 작가를 알게 되고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작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는 그때
사이버리아드라는 작품을 딱 한 권 읽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올까 오매불만 기다렸었는데 램 뭐 100주년인가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다시 책이 발간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붐을 타고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현대문학에서 나온 단편집은 제가 종이책으로 소장하고 있고 민음사에서 나온 램의 시리즈는 이북으로 사려고요. 요 세 개 중에 일단은 솔라리스를 먼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솔라리스가 제 생각에 램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작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블랙 유머를 구사한다고 해야 되나? 그 웃음이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웃음이라서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무조건 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영혼의 미로. 이 책도 오래전부터 종이책으로 사고 싶은데 라고 해서 구입을 미루면서 읽기도 미루게 된 책인데, 이거는 스페인 소설이고요.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페인 작가의 소설인데 저는 바람의 그림자라는 책으로 이 작가를 알게 됐어요. 그때 이것도 10년이 넘었네요.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스페인의 역사를 아우르는 소설이 많아요. 스페인의 약간 어두컴컴한 분위기, 전후의 약간 어스름한 느낌? 그런 분위기를 잘 살린 작품이라서 그 당시에 읽으면서 너무 신비롭고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의 작품을 거의 다 읽었어요. 바람의 그림자, 천사의 게임, 뭐 천국의 수인, 마리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등대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다 읽었고,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바람의 그림자라는 작품인데 한국 본가에 책이 다 있는데 어차피 못 읽으니까 이북으로 사서 다시 읽어볼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작가가 작년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미로 책이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도 서둘러 읽어볼 생각입니다. 너무 소설만 읽으면 안 되니까 뭘 읽을까요? 그리고 나는 피해 호소인이 아닙니다. 이 책도 구입을 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뭐 김지은입니다 라든가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이런 책들이 읽기는 굉장히 힘든 책이죠. 뭐 어렵다는 의미에서 읽기가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무겁고 마음이 뭐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화남이나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라서 읽기가 힘든 책이지만, 그런 책일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읽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읽어볼 생각입니다. 부제가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살아낸 끝날 수 없는 생존의 기록입니다. 네, 김잔디라는 분이 쓴 책이고 이 책도 5월에 읽어볼 생각이고요. 예산이 5만 원 정도거든요. 한 권을 뭘 더 살까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래전에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내가 이 책을 왜 넣어놨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고, 이유가 아예 기억나지 않는다 같은 책도 있는데, 이 책도 읽어보고 싶었어요. 언캐니 밸리. 부제가 실리콘밸리 그 기이한 세계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몇 년 사이에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뭐 연봉 같은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첨단 기술을 뭐 선도하고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이제 IT 기술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책의 지은이는 애나 위너라는 사람이고, 이분이 출판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과형 회사에 있다가 이제 IT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업계로 이직을 하면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 또 그 세계가 얼마나 기묘한지를 다루고 있는 실리콘밸리 관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초현실적 화려함과 일에 대한 열정 뒤에 자리한 효율성 패티시, 파괴의 문화, 능력주의와 성공주의 등을 목격하면서 그는 테크 업계를 향한 애정과 환멸을 동시에 느낀다. 이렇게 써있는데, IT나 테크 기업에 대한 뭐 구직자들의 선호도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IT, 뭐 젊은 창업자, 그리고 최첨단 그런 키워드를 많이 떠올리다 보니까 기업이 열려있을 것 같고 다 막 수평적일 것 같고 꼰대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데라는 데죠. 의외로 굉장히 꽉 막혀있고 수직적이고 힘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에서 여러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겉면 뒤로 어떤 다른 얘기가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미국 실리콘밸리도 굉장히 유명하고 점도 유망하고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갑질이라든지 여성 혐오라든지 사내 왕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으로 곪고 있는 면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접점이 없는 곳이라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장바구니에 담아놨었는데 드디어 5월에 구입을 해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책을 4권 정도 구입을 하고 5월에도 4월에 이어서 yes24 북클럽 계속 이어가면서 책을 빌려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추천한 책 중에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하는 책이 있으면 같이 읽고 얘기하는 시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느라고, 물론 그것도 재밌는 이야기였고 또 여러분의 기록에 관해서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3, 4월에 읽은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5월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저는 이 책을 읽겠습니다 하고 일종의 선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좋았던 책이나 읽어보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 하는 점이 있으면 틈틈이 공유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런 시간이 안 된다면 뭐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어디든 올려서 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게 제 5월의 목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5월의 계획은 뭔지, 여러분들이 5월에 읽으려고 한 책은 뭔지 공유해 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책 읽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